특수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백구팀에서 국어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교육과정 강사 백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24학년도 임용 준비를 위해서 선생님들 아마 요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막 찾아보고 하실 텐데, 특히 특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죠. 일단 메인인 특수 교육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특과정도 있고, 그 다음 우리 초등교육과정, 초과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 초등교육과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걸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짧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초등교육과정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할까? 자, 크게 이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입니다. 자, 요거는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각 교과별 교육과정 문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2015 개정 교육과정 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자, 이런 말들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를 예를 들어서 이 교육과정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저희 교육과정 문서를 보면은 각 교과마다 성격이 맨 처음에 나와요. 성격. 그래서 요거는 수학과니까 수학과 성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학과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하면서 수학과 성격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표예요. 이 수학과를 통해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내용책입니다. 자, 수학과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그걸 표로 정리한 거예요. 이거 우리 내용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학년군에서 각각 어떤 내용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지 쭉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성취 기준입니다. 자, 이 성취 기준은 실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어떤 능력치가 있겠죠. 성취해야 되는 어떤 능력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거 우리가 성취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 수업마다 하나하나 다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교수 학습 및 평가 방향입니다. 우리가 실제 수업을 할 때 자, 여러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우리 교수 학습 방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죠. 자, 그걸 정리한 부분을 평가의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교육과정 문서 구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수학과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다 똑같습니다. 구성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문서를 우리가 교육과정 문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 이 교육과정 문서가 내용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만, 그리고 이걸 또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어야만 자,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저랑 같이 특수에 실제 나왔던 자, 문제를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3, 4학년군 수화연산 영역 성취 기준의 일부다 하면서 이미 출제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죠. 성취 기준.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수업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분수의 덧셈이네요. 자, 우리 분수의 덧셈은 자, 분모가 같은 것도 있고 분모가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자, 지금 요건 어때요? 분모가 같은 거야. 같은 거. 자, 그럼 여기 성취 기준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분모가 같은 이라고 이렇게 딱 써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자, 이미 다 정해진 용어잖아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쓰셔야만 자, 그래야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정 문제는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24학년도 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생님들이 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그 다음 2022 개정 교육과정 자, 둘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험 범위인 교과들입니다. 자, 국어, 수학, 도덕, 사회,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험 범위요. 자, 그 다음에 2022 한번 봅시다. 자, 국어, 수학,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바른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자, 여기까지는 2022를 보시는 겁니다. 자, 특히나 총론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용어들 아마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텐데 자,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등교육과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문서예요. 총괄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해서 총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초등교육과정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이고 그 다음 우리가 실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새 학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학교 교육과정을 짜죠. 자, 그러면 그 학교 교육과정을 짤 때 참고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총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할 때 자, 각 교과마다 최소 몇 시간씩 수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학년의 학생 수가 너무 적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다 적혀져 있어요.
자, 그거 우리가 총론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은요. 자, 우리 초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교과활동만 하는 게 아니죠. 자, 여러 가지 비교과활동도 합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봉사활동도 하고 진로활동도 합니다. 자, 그럼 비교과활동을 다 묶어서 우리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 어떻게 편성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운영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걸 쭉 적어놓은 문서가 역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 총론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바른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자, 요거는 1,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거죠. 자, 우리 세 가지를 합쳐서 보통 통합교과라고 합니다. 통합교과. 그래서 통합교과 같은 경우에도 역시 2015가 아니라 2022를 보셔야 돼요. 시험 범위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을 겁니다. 선생님, 국어하고 수학은 지금 둘 다 들어가네요? 아, 맞아요. 국어, 수학은 둘 다 시험 범위예요. 자,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국어, 수학 이야기입니다.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단 우리 아까 교육과정 구성 봤었죠. 자, 맨 처음에 성격 나왔잖아. 성격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 보셔야 되고요. 내용 체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은 다 보는 게 아니라 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보는 거예요. 요게 달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 요것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22 한번 볼까요? 2022. 자, 역시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다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은 자, 요건 전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1, 2학년만 보는 겁니다. 요게 달라요. 요게. 그 다음에 마지막 교수 학습 및 평가. 요게 명칭이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 각각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지. 자, 요거는 우리 국어, 수학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다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니까 자, 그때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은 교육론이에요. 자, 이 교육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이제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모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각 교과마다 이제 수업 모형들이 있겠죠. 자, 그건 이제 우리가 묶어가지고 교육론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아마 브루너 뭐 한번 좀 다 들어봤을 겁니다. EIS 이론 뭐 너무 유명하죠. 자, 이런 여러 학자들의 이제 우리가 이론도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모형도 배울 겁니다. 요거는 과학과에 나와 있는 예상 관찰 설명 수업 모형이요. 자, 이번 특수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예상 단계를 보시면 자, 구체적인 활동들이 나옵니다. 예상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현상의 결과를 예상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될까? 예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예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까닭. 자, 왜 이렇게 예상을 했는지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까닭도 제시를 해야 된대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시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 특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불투명한 물체만 그림자가 생기고 유리와 같이 투명한 물체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5개념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디귿에 나타난 5개념과 관련해서 예상, 관찰, 설명 활동을 하고자 한다. 방금 봤던 모형이죠. 자, 이때 예상 단계에서 해당하는 교수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자,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은 뭐 나중에 제가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자, 지문에 나와 있는 단서를 활용해서 쓰라는 이야기요. 지문. 요게 지문이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서를 활용해서 자, 요 모형의 활동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예상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죠? 예상도 하지만 자, 예상한 뭐도 써야 돼요? 까닭. 자, 또는 우리가 근거라고도 해야 되죠. 이걸 같이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써야 자, 그래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지문에 나와 있는 단서를 활용을 해서 같이 쓰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지. 투명한 물체는 그림자가 생길지 자, 예상하고 그 까닭을 이제 제시한다. 라고 쓰면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 자, 이런 모형 같은 경우에 자, 내가 열심히 이것만 외웠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실제 지문에 뭐죠? 적용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들을 깔끔하게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론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자, 한번 좀 체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수준 교육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론. 자,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기본이론이라고 합니다. 기본이론. 그렇죠? 요 두 가지가 기본이론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이 기본이론하고 그 다음에 강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강론에서 다룰 내용은요. 자, 우리 실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있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들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들을 이제 실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그렇죠? 지도서 이제 쭉 나와 있죠? 자, 그 지도 방법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강론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수학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6학년에서 배우는 분수의 나눗셈이요. 자, 지금 보니까 4분의 3 나누기 2를 자, 지금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산 원리를 지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이거 실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지? 교사의 발문을 중심으로 쭉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을 2로 나눌 수가 없죠, 바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4분의 3하고 크기가 같은 분수. 이거 우리가 동치분수라고 합니다. 자, 4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동치분수 8분의 6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그림을 봤을 때 4분의 3이잖아요. 자, 동치분수 8분의 6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렇지. 가운데에다가 선을 한번 이렇게 그었어요. 그래서 전체 8칸 중에서 6칸이니까 8분의 6이 맞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 8분의 6이니까 이 6은 이제 2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나누기 2니까 어때요?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몫이 되겠죠. 저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몫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몫은 8분의 3 하고 이제 지도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한 문제가 자,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5분의 3 나누기 2죠. 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가 나왔냐? 자, 그림 1번에 알맞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그림 그리는 문제들도 종종 나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3 나누기 2의 그 계산 과정이 나타나도록 자, 여기 알맞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3을 지금 2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5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 동치분수 뭘 만들죠? 10분의 6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10분의 6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여기에다가 역시 선을 그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나누기 2 합니다. 그럼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몫이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빗금을 한 번 더 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자, 그래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자, 실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도 빗금을 하고 여기에도 빗금을 해야 하고 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빼놓고 요쪽에만 이제 빗금을 쳐서 그림 그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자, 요 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260명의 답안을 받아가지고 채점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70%. 선생님들이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 문제를 저 임용시험 볼 때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돼서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어려운 내용을 자, 막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내가 얼마만큼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풀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임용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실수하지 않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자, 강론과 관련해서 자,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한번 쭉 체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요. 자, 이 국가수준 교육과정 교육론, 이 기본이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강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강의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그냥 순수한 지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어과 같은 경우에 이야기 지문을 하나 주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자, 이 글의 주제를 한번 써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강의를 통해서 외우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읽고 그냥 주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그냥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있죠. 뭐 경우의 수를 구한다든지. 자, 이런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돼요. 뭐 비중이 높지 않아요, 이건 아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초등교육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자, 저랑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초과정의 교과가 방금 굉장히 많잖아요. 자, 국도사, 수가실, 체음미, 영어까지 해서 총 10개 교과인데 저희가 이제 실제 강의에서는 이 10개 교과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합니다.
어쨌든 전부 다 시험 범위 맞으니까. 자, 그러면 실제 초등특수 임용에서 이 10개 교과가 다 골고루 시험에 나올까? 그러지 않아요. 자, 우리 일반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 10개 교과가 골고루 시험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일반 초등 선생님들은 그게 시험 범위니까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지만 자, 우리 특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10개 교과가 사실 골고루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자, 제가 지난 11년간 이 초등특수 임용에서 이 초과정이 각 교과별로 배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자, 그걸 표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특수 전공이 만점이 80점입니다. 교육과정 부분이 80점이죠. 자, 그 중에서 이 초과정에 해당하는 점수를 일단 먼저 보세요. 자, 23점, 23점, 20점, 26점, 24점, 23점. 자,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소 일단 몇 점이죠? 최소 20점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이 초과정 공부를 일단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걸 버리는 순간 내가 일단 20점을 일단 버리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니까. 너무 불리한 거잖아요, 그건. 됐죠? 자, 그럼 일단 최소 20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공이랑 점수 비중을 비교를 해보면 자, 3대 1의 비중이에요. 자, 그럼 이 3이 전공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1이 초과정입니다. 점수 비중을 보면.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 10개 교과 중에서 그렇지, 어떤 교과들이 이제 주로 시험에 나왔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일단 국어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난 11년간 무조건 출제가 되었어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다음에 사회과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사회과는 일반 초등 문제 무조건 나오고요. 거기에 특수만을 위한 사회과 문제까지 추가로 해서 점수가 7점 되는 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하고 사회는 어때요? 일단 무조건 나와요. 그럼 내가 초과정 10개 교과 중에서 일단 국어하고 사회는 일단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하고 과학도 보시면, 그렇죠? 2014, 15만 빼고 다 나왔습니다. 특히나 최근 7년을 보시면요. 점수 비중 어때요? 9점, 7점, 5점, 6점, 4점, 5점. 꽤 높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도 역시나 뭐죠? 일단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개 교과 중에서 우리가 국어, 사회, 수학학 요 4개 교과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일단 20점 나와요. 일단 20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교과들 안에서 이제 1점 또는 2점씩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아예 안 나오는 애들도 많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저희가 그렇다고 요 4가지만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요 전부 다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강의에서 이제 모든 내용들을 다 강의를 해드립니다. 교과에 대해서.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실제 공부를 하실 때는 저희가 강의 올려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듣고 무조건 복습하고 나는 모든 걸 다 준비해서 퍼펙트하게 시험장에 들어갈 거야.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일반 초등 선생님이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특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할 게 너무 많잖아요. 특히나 내가 처음 시험 준비를 한다 또는 초과정에 나는 그치, 너무 익숙하지 않다. 초과정이 생소하다. 이런 선생님들은 사실 전공과 초과정을 전부 다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다 준비해서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선생님들 보세요. 내가 하루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그 8시간 같은 경우에도 비율을 우리가 점수 비율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어쨌든 현실적입니다.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시간, 3대 1의 비중으로 나누면요. 6시간이 전공. 그죠? 자, 그 다음에 2시간이 초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매일 이 정도 비율은 꾸준하게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달은 초과정만 집중적으로, 어떤 달은 전공만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요. 결국 점수 안 나옵니다. 계속 꾸준히 보시는 게 중요해요. 감을 잃지 않도록. 자, 그러면 내가 2시간을 매일 초과정에 쏟을 건데 자, 그러면 이 2시간을 내가 어떻게 쏟을 거냐? 10개 교과에 조금씩 쏟을 거냐? 아니면 내가 일단 필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는 데 쏟을 거냐? 저는 이게 훨씬 더 전략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강의가 올라왔을 때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다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선생님들이 취사 선택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시간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막 19시간씩 공부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매일 그렇게 19시간씩 20시간씩 그렇게 공부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목표는 80점이 목표가 아니고요.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간 투자를 해야 될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지 않아요. 머리를 써가면서 전략적으로 내가 시간 투자를 해야 합격합니다. 우리는 합격할 점수를 얻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초과정 공부를 하실 때에 일단은 요 4개 교과는 필수적으로 보시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내가 여력이 될 때마다 조금씩 확장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그러면 최근에 도덕 같은 경우에 2년 연속 계속 나왔죠. 그러면 내가 일단 4개 교과를 먼저 커버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은 도덕과 추가로.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도덕과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강론이 없어요. 즉 교과서 내용이 없어요. 기본 이론 내용으로 끝입니다. 도덕은. 그래서 도덕 내가 커버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선생님들 스케줄, 내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내가 조금 더 여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전체적인 출제 비중을 보세요. 음악과가 출제 비중이 높죠? 특히나 음악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가 배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문제가 쉽게 나와도 못 풀어요. 나는 이제 어릴 때 피아노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은 문제 쉽게 나와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나는 음악과 정도 좀 더 확장해서 공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플러스 알파로 공부를 이렇게 쭉 확장시켜 가면서 해 나가시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공부 계획을 짜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지난 11년간 출제되었던 이 점수가 말해주는 거예요. 점수가. 됐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이제 쭉 해 나가시면은 우리가 80점 목표가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는 점수에 도달할 거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초과정 배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몇 년간 이 초등 특수임용에 나왔던 초과정 문제들을 제가 쭉 분석을 하면서 이번 문제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몇 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묻는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렇죠? 묻는 포인트가 굉장히 이제 명확했는데 최근 들어서 문제들이 그런 묻는 포인트가 명확하지 않아요. 뭘 묻는지 뭔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답을 쓰면서도 이걸 묻는 게 맞나? 뭔가 의구심이 들면서 막 정답을 써요. 그런 식으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능력은 결국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연습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기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저희 강의에서 연습 문제를 별도로 드렸어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혼자 풀어보시라고.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공부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시간 난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들을 아예 손도 못 대고 가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출분석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꼭 한번 보셔야 돼요 라고 저희가 숱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역시나 또 제대로 못 보고 가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냐?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 그냥 강의에서 같이 풉니다.
같이 풀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돼. 이런 접근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강의에서는 그냥 선생님들이 알아서 푸시도록 이제 저희가 좀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이제 원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시간도 그렇고 너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연습도 마찬가지고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 강의에서 같이 풉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좀 같이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원은. 자, 우리가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죠. 자, 평가원은 늘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출된 개념들이 있겠죠. 자, 요거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기출된 개념은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 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개념을 점점 플러스 알파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선생님들은 나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기출된 것만 체크하고 갈래. 물론 시간이 너무 없으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일반 초등 같은 경우에 일반 초등도 역시나 80점이 만점이죠. 80점이 만점인데 지난 22년, 1, 2년 아니에요. 22년간 기출되었던 문제들, 개념들을 내가 다 공부를 했을 때 기출된 개념들을 다 커버를 했을 때 그때 이번 80점 중에서 몇 점을 맞을 수 있냐? 35점. 기출된 걸로 커버할 수 있는 점수가 35점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45점은 전부 다 뭐예요? 그렇지, 이 플러스 알파.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것들. 자, 그러니까 평가원에 이미 기출된 거는 어느 정도 기본으로 깔고 가지만 항상 뭐다? 그렇지,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렇지, 기출된 것만 공부하고 가겠다? 그러면 내가 공부의 절반도 안 하고 가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결국 그렇지, 이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저희가 강의에서 이제 자료도 다 만들어 드리고 강의도 해드릴 거니까.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보기에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10개 교과 중에서 나는 일단 어떤 부분부터 공부를 하겠다라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시간을 쏟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자, 실제 수업 능력 평가를 고려한 문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실제 수업 능력은 원래 2차 때 평가를 했었어요. 실제 수업 실현을 하잖아요, 그때. 자, 그런데 이런 실제 수업 능력을 이제 1차에서도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문항들을 보면요. 자,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써보세요.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 내용을 보실 때 단순히 외우자가 아니라 자, 이 수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걸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내가 3줄 또는 4줄로 정리를 하실 수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계속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결국 강론하고 관련돼 있겠죠? 우리 교과서 내용이니까 강론. 자, 그래서 이런 연습들은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강의는요. 자, 맨 처음에 1월 달에는 기본이론 강의를 했었어요. 1월부터 3월까지. 그래서 그때 교육과정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론 공부를 먼저 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론 공부를 했었는데 자, 올해 자, 이번 2024학년도 대비 강좌부터는요. 자, 그걸 없앴어요. 그걸 없애고 강론하고 기본이론은 그냥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강론이 베이스예요. 강론이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본이론을 같이 묶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월 달부터 중요한 강론, 이 강론이 시험 비중이 제일 크죠. 자, 그래서 강론부터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자, 특수만을 위한 쉬운 문제 출제.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 일반 초등에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올 때에 여기는 특수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이 부담이 좀 크니까 조금 쉬운 문제만 내자라고 해서 그나마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난이도가 낮은 거. 자, 근데 최근에는 이 경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초등에서 문제가 이제 사실 조금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거잖아요. 자, 이건 조금 어렵다 싶은 건데 그냥 일반 초등에서 특수에 그냥 가져와.
그냥 가져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는 특수니까 초과정 공부 조금 쉽게 해야지. 조금만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못 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자, 이런 교과들이 필수적으로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교과들 공부를 하실 때에 선생님들이 그냥 조금만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자, 이런 교과들은 일반 초등 수준 정도 문제 다 푸실 수 있는 정도로, 자, 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경향성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요. 자, 기본 이론 개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강론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문제 따로, 강론 문제 따로.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최근에는 그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개념과 강론을 그냥 묶어서, 자, 묶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강론에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니? 이런 능력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선생님들이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강론하고 기본 이론, 그렇죠? 기본 이론을 같이 묶어서 이제 강의를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2024학년도 자, 백구팀 자,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큰 변화는 좀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따로, 강론 강의 따로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즉 강론을 베이스로 해서 기본 이론을 묶어서 강의를 같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이론 강론 연계 강좌입니다. 연계 강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강의 순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그 백구팀 이번에 인스타그램 만들었어요. 자, 그 인스타그램에 오시면은 요거 그대로 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강의할 때 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 과학, 수학, 그렇죠? 자, 국어, 그 다음에 사회 이런 것들이 중요했잖아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죠? 자, 과학하고 수학이 이제 같이 나가요. 같이 진도를 나가니까 자, 요때는 과학하고 수학 이렇게 쭉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수학 끝날 때쯤 이제 사회 나가죠. 그럼 요때 이제 사회하고 국어하고 또 같이 공부를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묶어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 도덕이요. 그럼 내가 플러스 알파로 도덕. 그렇죠? 자, 도덕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도덕까지 커버를 쳤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음악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로 확장시켜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선생님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 올라왔다고 와 음악 바로 하시지 말고, 그렇죠? 자, 요때 한참 과학 수학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시고, 자, 여기에도 국어 사회 한참 올라오죠. 그러니까 요거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점점 확장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어쨌든 저는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실가, 미술, 체육, 통합교과까지 나는 점점 확장시켜 나갈 거야 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나는 마지막 일정까지 놓칠 수 없어. 아니면 아예 초과정이 난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 있어서 익숙해. 자, 이런 선생님들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플러스 알파로 그렇죠? 확장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저희가 강의 개강은요. 자, 1월 10일입니다. 자, 1월 10일 개강을 해서 자, 그 다음에 8월 8일 날 종강을 해요. 자, 8월 8일. 그래서 여기까지 종강하고 나면은 자, 모든 내용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모든 내용. 그렇죠? 자, 그래서 강의 업로드 되는 요일은요. 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자, 오후 2시. 자, 오후 2시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 요일마다 자, 강의가 보통 4개에서 자, 5개 정도 업로드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각각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강의를 듣는 건 공부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단 강의 수강하시고, 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랄까, 비율에 맞춰가지고 공부 꾸준히 해주시고, 특히나 초과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의욕이 넘치시다 보니까 처음에 막 많이 하세요.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자, 근데 점점 초과정이 밀립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제가 숱하게 이제 봐왔기 때문에, 자, 초과정은 항상 꾸준하게, 그렇죠?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초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초과정에 대한 감. 이게 교과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공부를 안 하시면 바로 감이 뚝 끊겨요. 됐죠? 자, 그래서 그 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꾸준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때에 자,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 그냥 다 같이 풉니다. 자, 같이 풀면서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들은 무엇인지. 또 이걸 변형시키면 어떤 스타일로 또 새롭게 나올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같이 연습할 거예요. 그냥 실전처럼. 됐죠? 자,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각 교과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강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자경 선생님이 자, 도덕,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실과, 통합 교과 많은 교과들 강의를 하시죠. 예체능 파트를 맡아 주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국어, 수학, 총론. 그다음에 이제 안예린 선생님, 설 수석하신 선생님이요. 자, 이 선생님이 과학과 강의해 주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김혜진 선생님이 영어 강의해 주실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강의 진행을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월, 그렇죠? 자, 아까 8월 8일이었죠? 자, 요 날이 이제 화요일입니다. 자, 이때 이제 종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한참 복습하고, 요건 이제, 내 걸로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자,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자, 기존에 저희가 진행했던 모의고사 진행 방식하고, 자, 이번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전공 시험처럼 똑같이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서진 선생님께서 이제 이 특학 문제를 이제 다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이제 초과정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실전처럼 이제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 모의고사도 너무 좋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초과정 문제를 좀 더 풀고 싶어 하는, 자, 그런 요구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자, 초과정 집중 모의고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모의고사에 그렇죠? 그 특수교육학이나 특가정과 같은 전공 문제는 없어요. 자, 그거 말고 전부 다 자, 1번부터 마지막 끝번까지 전부 다 초과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그렇죠? 좀 더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 좀 더 실전적인 문제, 이런 초과정 문제들을 좀 더 많이 풀고 가실 수 있도록 초과정 집중 파이널 모의고사로 진행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총 3회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이렇게 해서. 됐죠? 그래서 저희가 봉투 모의고사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그 집 주소로 저희가 이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모의고사까지 보고 나면은 이제 자, 시험 보러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1년 동안 이제 어떻게 강의 진행되는지 제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초과정을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짧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건강하게 이제 그리고 이제 합격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남은 이제 우리 개강까지 자, 잘 준비해 주시고 저랑 같이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